반갑습니다. 사주마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운성 목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을 이제 공부했어요. 생은 장생이죠. 장생은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는 의미가 있다. 양에서 양분을 많이 받은 다음에 이제 뱃속에서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출생 또는 출산 이렇게 하죠. 출산 또는 출생을 하고 나면 이제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목욕. 이 목욕이 욕이다. 목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목욕하고 나면은 깨끗해지죠. 깨끗해진다. 그리고 빛난다.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게 있었던 때보다는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띕니다. 드러나 보이니까 그렇겠죠.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목욕은 나의 어떤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타인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보여지는 모습을 꾸미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요 일간을 포함해서 나머지 7글자에 십성이 다 붙죠. 십성 아래에 만세력을 통해서 보시면은 십성 아래에 자그만하게 목욕이라는 글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쇠라는 글자가 있을 수 있고 생이라는 글자 뭐 등등등 이렇게 12운성이 올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목욕, 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십신으로 봤을 적에 정관하고 좀 흡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목욕이라는 것이 타인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정관도 그렇거든요. 타인을 좀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모가 단정하고 또 보여지는 이미지라든가 나의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내 관리, 자기 체크 또는 자기 검열, 자기 통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타인 또는 뭐 다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나오는 것들이라 이제 목욕하고 이제 흡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건 있어요. 이제 목욕은 내 만족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정관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안정을 추구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런 부분이 살짝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물론 달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십신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목욕, 우리가 12운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접할 기회가 조금 좀 작으니까, 이 십신 또는 뭐 십성,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좀 매칭을 하면은 이해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십신을 들고 왔다. 이 목욕이라는 12운성은 정관하고 비슷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정관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관을 조금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아, 목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접근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를 얘기해요. 용모가 단정합니다. 왜? 이제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의무라든가 자신이 맡은 일, 뭐 어떤 상황, 그 형편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가 이제 잘 이행을 하죠. 의무감이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이렇게 뭐 오늘은 뭐 개인의 일이 있다 이래서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좀 등려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살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은 내볼 일부터 봐야지. 어쨌거나 정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성실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아요. 그 성실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제도 포함이 되겠죠. 이 정관은 모범생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하다. 반듯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있죠. 요 자리가 일간자리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가 연이고 여기가 월이고 일이고 시잖아요.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러면 연자리에 이 정관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정관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모범생이겠구나. 사람이 참 반듯하다. 깔끔하다. 뭐 정돈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이 연이라는 것이 연주죠. 연주가 보여지는 첫인상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봤을 적에, 만났을 적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그 첫인상 있잖아요. 거기서 뭘 보냐 하면은 이 연주에서부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연주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뭐 말도 잘하고 되게 좀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활동력 있고 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정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관이 오게 되면 있게 되면 사람이 반듯해 보이고 뭔가 깔끔해 보이고 정돈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관은 그 개인적인 나의 어떤 이득보다는 타인이라든가 다수 또는 모두 이 외부인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체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지. 안정 추구. 어느 한 곳으로 뭐 편중되거나 치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잘 없다. 그리고 준법 정신이 있습니다. 뭐 질서를 지켜야 되면 지키죠. 법을 지켜야 되면은 지키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법 안에서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정관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상관이 있으면 상관은 사실은 조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럭비 공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정관이 오게 되거나 이 상관 옆에 뭐 정관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어할 또는 통제할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정관은 상식이라든가 논리, 제도, 규범, 질서, 관습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합니다. 아주 잘 지켜요. 이제 모두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삶을 이 정관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반듯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사실 이 정관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어떤 정의로움보다는 공평무사를 이제 추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안정을 추구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넘어가기를 안정스럽게 어제와 똑같은 루틴 뭐 이런 삶으로 그냥 이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 게 정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편관이 좀 낮죠. 어떤 사건, 뭐 사고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편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관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관은 개인보다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도 타인을 의식하는 이 정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비공 같은 그런 행동 또는 튀는 행동 그런 거를 억제하는 거죠. 정관이 하나 있어주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목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장생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태어났다, 태어난다. 글자가 빨간 게 잘 안 보이나요?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장생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목욕이라는 단계를 거치죠. 목욕을 하면은 깨끗해진다. 말 그대로 목욕하면 깨끗해진다. 반짝인다. 드러난다. 보인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매력으로 발산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이 목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꼭 연예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영업이라든가 홍보직 이런 업무들에도 이 목욕이라는 게 상당히 먹혀 들어갈 수 있죠. 자, 목욕은 교육이라든가 학습, 경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미숙해요. 그러니까 배움의 단계예요. 배움.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쁘게 수용하기도 하겠지만 사주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호기심이 왕성한 좀 산만스러운 그런 이제 수용이 이제 많을 수 있어요. 이 목욕이라는 것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잘하다 보니까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왜 그런지 이제 궁금한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은 참 좋아요. 그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아니 저렇게 왜 할까? 그게 뭐지? 저게 대체 뭐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면 내가 몸소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직접 가서 직접 내가 경험을 하거나 뭐 체험을 하거나 그런 교육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 그렇지만 목욕은 장생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장생 다음에 오는 이제 목욕이기 때문에 미숙하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부끄러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라든가 관심이 되게 이제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은 사실 좀 떨어져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제 한 우물만 뭐 한 우물만 판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 여기저기 관심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곳에 몰입을 못하니까 또 안 좋게도 들릴 수 있는데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또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점도 있다. 이게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또 과시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명품 같은 거 좋아합니다. 내 몸에 명품 하나 휘두르고 그걸 과시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힘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조용하거나 이렇게 감추거나 그런 음한 어떤 성격보다는 드러내고 발산하는 그런 어떤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 표출에 있어서도 기분 좋으면은 기분 좋다고 드러내고 기분 나쁘면 나빠서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게 꼭 상처를 내고 이렇게 뭐 부딪혀야지만 이 폭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하다가 관둬버리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호기심이 왕성해요. 아까 이제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경험의 과정을 겪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은 것을 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다. 과시욕이 있고 사치를 좀 부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멋내기를 좀 잘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예쁘다, 멋지다, 이런 모습을 이제 연출해 내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약간 사춘기적인 그런 성정도 있어요. 이때는 진짜 뭐 물불 안 가리죠.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게 잘못됐는지 뭐 잘된 건지 좀 약간 개념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미숙하다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목욕은 과시도 하고 사치스러운 부분도 있고 멋내기도 잘하기 때문에 풍류 기질이 있습니다. 누가 내 주변에 목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노는 자리
뭐 회식, 또는 뭐 유흥,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 노는 자리, 그런 데는 이 사람이 빠지질 않아요. 잘 오죠. 그리고 이제 꾸미기를 잘한다. 멋내기가 뭐 꾸미기죠. 이 모든 것들이 타인을 의식해서 그래요. 타인을 의식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의 이미지,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이미지가 많이 이제 신경을 쓰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 좀 이뻐 보일까? 뭐 내가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부러워할까? 뭐 이런 것도 많이 의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눈에 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끼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목욕은 의존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장생을 지나서 목욕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미숙하고 실수도 많고 아직은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존성이 뭐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진짜 40 넘어가가지고 중년이 됐는데도 계속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또 다 봐야 됩니다. 목욕이라는 거, 이 12운성 하나만 가지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목욕은 변덕이라든가 변심,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또 접근성은 좋은데 그거를 이제 결실물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숙하고 이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라든가 목표가 이제 산만스럽고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이거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다른 게 또 했는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과 생각들, 그래서 변덕, 변심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변덕, 변심, 불평, 불만이 많고 사춘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예를 들면 상관 같은 기질이 살짝 있다. 그래서 불안한 부부 관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은 도화살이죠. 그리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들이 이제 다 대세에 흘러가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그 대세에 휩쓸려서 가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내가 먼저 가지고 와서 대세에 뿌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성 교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다양함을 이제 습득하고 배우고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뭐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확장성도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 이 목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어떤 중간 과정하고 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겠지만 사업하시는 분이 이 목욕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 혹은 목욕운이 들어오는 때 확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극적이다라는 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죠. 내가 뭐 1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목욕지를 맞이했거나 목욕운이 들어왔거나 목욕운을 쓸 수 있게 된 환경이 오게 되면 갑자기 직원이 뭐 10명에서 뭐 50명이 된다거나 혹은 뭐 100명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극적이다. 그리고 이 목욕은 예능 부분, 예술적인 부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 재능이 남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계 쪽이라든가 끼가 있고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목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연예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영업 또는 뭐 홍보 이런 일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2운성 이 목욕지가 목욕이 십성과 만나면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간자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십성이 비겁이 올 수도 있겠고 또는 식상이 올 수도 있겠고 또는 재성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관성 또는 인성
이렇게 이제 10개의 십성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이 8개 글자 이제 한 개, 나의 일간을 빼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 목욕이 이 십성하고 만났을 때 관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견이 목욕지다. 내가 이제 내 일간의 비견이 목욕지로 와 있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극단적인 삶이 있어요. 이제 비견의 목욕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극단적인 삶이 있고 그 삶에 의해서 그 기복과 손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냥 형제 자매들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한테 미친다. 그 영향이. 그리고 이제 이성 문제로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겁재가 목욕지다. 그러면 역시나 겁재도 내 동료이면서 친구이면서 형제 자매들이죠. 형제 자매들의 불안정한 삶이 이제 있어요. 목욕지다 보니까 그 불안정한 어떤 삶으로 인해서 나의 심사도 조금 뒤틀리거나 복잡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겁재가 목욕지면은 항상 거주지가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딱 박혀 있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 튈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좀 힘들죠. 뭐 돈이 많아서 내가 여기도 집 사놓고 저기도 집 사놓고 한 달은 여기 한 달은 저기 이렇게 뭐 하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식신이 목욕이다. 그러면 식신은 발설, 뭐 이렇게 표출 이런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활동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예능, 연예계 쪽에 감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쪽에 인연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이쪽 방면으로 가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사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뭐 또는 업무적으로 홍보라든가 영업 활동 뭐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어요. 알리고 발설하고 보여지게 하고 이제 드러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경향성이 약간 좀 편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입니다. 상관이 목욕지다. 그러면 불안정한 가정 관련해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노출돼서 지냈기 때문에 약간 반항적인 심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정관이 있으면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죠. 근데 여기서 상관은 정관을 깨잖아요. 흠집을 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관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 관을 이 통제 바깥으로 튀어나가겠다. 이게 이제 상관인데 이 상관이 목욕지다. 그러면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인 거죠. 그 가정 환경에서 나 역시도 반항적인 심성으로 이제 뭐 이렇게 다져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예술적인 재능은 굉장히 탁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관을 깨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한 때다. 그래서 내가 상관운이 있고 목욕지다 그러면 매사에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목욕을 가지고 있고 그 상관적인 십성이 목욕 운성이 목욕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숙하거나 조금 실수를 연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듣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편제입니다. 편제가 목욕이다. 그러면 편제는 굉장히 확장성이 있죠. 아까 목욕도 사실은 웅크리고 있는 기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일파만파 확장하는 그런 기운, 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제가 목욕이면 사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문어발처럼 아는 인맥이 완전 좋죠. 그리고 처음 만나도 어제 아르게 만난 사람처럼 굉장히 친하게 또는 친숙하게 익숙하게 가능해요. 그 관계가. 상대는 나 불편해 할 수도 있지만 이 편제의 목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가깝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사교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고 대인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사실. 상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누지 않아요. 다 모두를 아우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놔두고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폭이 넓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인 어떤 비즈니스 감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편재의 목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확장성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제 내 글자들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사주 8글자를 다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성교제 쪽에 있어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교성처럼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처럼 뭐 문어발도 가능하겠죠. 정제입니다. 정제가 목욕이다. 그러면은 남녀한테 이 정편제는 부친이죠. 그러니까 부친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친의 상황에 의해서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친이 그런 영향을 나에게 미쳤다라는 건 내가 자라는 환경,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이 좀 있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제는 남자한테 이제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일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목욕이기 때문에, 그죠? 자, 편간이 목욕이다. 편간이 목욕이면 두뇌가 굉장히 명석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정관의 행동보다 더 빠르게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거나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판단이 그러니까 상황 판단 능력 굉장히 높죠. 빨리 그 상황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 머리가 굉장히 명석합니다. 사업 수완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좋다 보니까 대세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고 성견 지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재물운도 아무래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 목욕이라는 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보시면은 여기도 이성 문제, 여기도 뭐 성적인 어떤 편향성, 이성 문제. 이게 이제 배우자의 일탈 가능. 이게 목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힘, 매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들의 눈에 띕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나를 이뻐라 해주거나 인기 있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봐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목욕은 웅크리고 있는 음적인 성격이 아니고 뭐 확산을 한다거나 드러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눈에 내가 이쁘게 보여야 되고 멋있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의식해서 나를 꾸민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관입니다. 정관이 목욕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관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욕이다. 그러면은 어떤 상관적인 또 부분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정관으로 이 상관을 꼭 사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 목욕의 기운을 이제 또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범적인 삶이긴 한데 몇 번의 내 인생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뭐 사업 실패를 한다든가 직장에서 뭐 크게 뭐 손실 뭐 잘린다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이성하고의 문제에 내가 휘말리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이 관성은 남자한테는 자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이 목욕으로 지금 와 있으니까 이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인이 목욕이다. 편인이 목욕이다 그러면 중장년기의 어떤 기흉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내가 기존에 좀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면은 중장년 그 시기에 와서 갑자기 극적으로 흉해질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기존에 조금 어려웠어. 되게 흉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에 내가 이제 길로 작용하는 그런 극적인 어떤 길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장년기에 이런 목욕으로 인해서 어떤 극단적인 기lum에 잡히게 되면 젊을 때는 뭐 7.8기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실패도 우린 경험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위기가 오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목욕 자체가 타인을 굉장히 의식하는 그런 성정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자력 갱생보다는 주변의 어떤 눈치를 많이 보고 주변의 어떤 상황에 나를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파괴에 가깝게 이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너 괜찮다. 너 일어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받는다든가 응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좋은 멘토, 주변에 좋은 멘토를 둬서 잘 이끌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편인이 만약에 목욕을 가지고 계신 분은 평소에 주변에 어떤 친구 관리, 지인 관리 이런 걸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이제 손을 뻗으면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하라, 많이 베풀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정인이 목욕이다. 만약에 사주 이 원국에 관인 상생의 구조로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목욕으로 인해서 큰 출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가면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크게 뭐 번창을 한다거나 돈을 왕창 한번 벌어 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큰 계약을 따낸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인성이 또 과해 인성이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내 사주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12운송 목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주가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있죠. 여기가 연입니다. 여기가 월이죠. 여기가 일이고, 여기가 시예요. 자, 이러면, 만약에 이 목욕이라는 것이 연에 있다. 여기에 목욕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하고의 인연이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독립을 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부모님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공부 때문에 뭐 아니면 어려서부터 내가 해외로 나갈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유학을 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공부 때문에 내가 다른 지방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연지에 이런 목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굳이 안 좋은데 이제 좀 취약한데 관계 인연이 취약한데 계속 붙어 있으면 더 이렇게 다툼이 생기거나 더 이렇게 마음만 상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불안정한 의식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늘 불안해. 직장을 가도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오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접고 시작하고 접고 왜냐하면 이 목욕이라는 것 자체가 개입을 한다던가 시작을 한다든가 뭐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결실이라든가 뭐 마무리 이런 부분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욕은 장생 다음에 왔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하다. 어리다. 이제 미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가 정답이 되거나 혹은 그 결정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의식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주가 구성이 잘 되어 있다면 또 다를 수 있겠죠. 이제 좋은 쪽으로 뭐 새로운 걸 창출하고 이렇게 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불안정한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는 변동이 많은 잦은 사람이 한 곳에 이렇게 이제 있어야지 내가 거주지를 계속 여기저기 옮겨야 되는 삶은 사실은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월지가 목욕지다. 그러면 부모라든가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 자식하고의 갈등 관계가 좀 유발될 수 있어요. 요럴 때는 진짜 조금 이렇게 물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독립, 자립, 말하자면 분리,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진짜 안 맞는 궁합이 있어요. 부모 자식 천륜인데 부모가 내리사랑인데 무조건 이렇게 담아주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계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월지가 목욕이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거나 독립 자립을 빨리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지가 목욕이다 그러면 좀 파란만장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영화 같은, 영화가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질병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지는 배우자 궁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이잖아요. 그죠? 내 몸뚱아리다. 그래서 건강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라. 항상 뭐 예방을 잘하고 체크를 잘하고 병원도 좀 미리미리 가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지가 이제 목욕이다 보니까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래서 재혼이라든가 중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지가 목욕이다. 그러면 시지는 자녀 자리잖아요. 자녀 운이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이제 자녀가 있는데 같이 못 산다라든가 이렇게 부부 이혼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다. 남들이 봤을 때 아유 저 효자다 효녀다 자주 찾아와 준다 이런 보편적인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지라는 건 나의 노년이고 나의 말년이잖아요. 근데 이 시지가 목욕이 되면 내 거주가 내 주거 환경이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목욕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불안한 거지. 이렇게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론 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 또 옆 글자가 어떤 글자냐, 위에 뭘 또 가지고 있느냐 정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선 이 목욕이라는 12운성이 시지에 있다 그러면 시지는 시주는 그 노년이고 말년이고 나의 자식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합관계로 봤을 적에 이 목욕이 쇠, 절 요렇게 만남. 삼합이라는 거는 인묘지는 방합이죠. 인호술이 있고 이렇게 삼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삼합 관계에 목욕, 쇠, 절로 만나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요때가 성립이 되는 어떤 시기라든가 그런 공간이라면 또는 그런 사람하고의 인연이라면 관계가 좋기 때문에 결혼도 나쁘지 않겠고 사업을 한다거나 동업 같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충관계에 놓여졌을 때 이 목욕이랑 사가 만나게 되면 충관계가 되거든요. 요때 뭔가를 시작을 한다거나 만남이라든가 같이 동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좋다 좋다 그러고 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오해가 된다거나 배신이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운성 목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절 했고요. 그 다음에 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생 했고요. 요번 시간에 이제 욕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는 관대죠. 관대지. 아까 생이 태어났고 목욕에서 씻었고 이 대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나이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중고등학교 진짜 말 그대로 사춘기 시절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대를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